안녕하세요.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노사관계론 수업을 맡게 된 이상호라고 합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직접 얼굴을 보면서 서로 강의를 시작했어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돼서 좀 낯설고 난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루었던 강의를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니까 강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 소개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학교에서 경작과 대학원에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줘서요. 노사관계론 강의를 하게 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대에서 석사까지 경제학 전공을 했었고요. 노동경제학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유학을 갔었고 그 이후에 노동계에도 좀 일을 한 적이 있고 국회에서 주로 좀 일을 하고 지금 다시 이제 별정직 공무원으로 노동 문제와 일자리 정책을 다루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또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강의를 하게 될 때 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사관계론이 경제학과에서 강의가 개설되는 게 조금 경영학과 쪽에서 보통 개설되는 내용과는 좀 달라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어떤 노동 문제나 고용, 일자리 문제에서의 어떤 노동계와 사용자, 즉 경영계라고 하죠.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어떤 갈등이나 쟁점이 상당히 뿌리 깊고 상당히 좀 극한 대립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이슈들, 쟁점들 위주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각과 입장들을 확인하는 기회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노사관계 아니면 여기 주교재로 이야기되고 있는 고용관계론이라고 하는 고용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들을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들께서 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수의 어떤 수강생 분들이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대학원 수업을 받고 있고 노사관계를 듣는 수강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수업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전반적인 어떤 그 노사관계론에 대한 개론들을 다 또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주교재에 나와 있는 1장의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노사관계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들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이제 오늘 수업의 주제인 고용관계에 대하여 고용관계에 대한 총론이겠죠. 총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교재는 우리 고대의 경영학과 김동원 교수님이 메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저로 만들어진 책 박영사 고용관계론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교재 외에 부교재는 우리 커리큘럼 보면 아시겠지만 정의한 교수님의 현대 고용체제론과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신 이철수 교수의 전환계 노동과제, 그리고 제가 작년에 출판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 쪽 이야기인데요. 독일의 일자리 혁명이라고 라는 제목을 가진
독일의 주요한 어떤 노사관계 쟁점이랄까요? 일자리 문제 쟁점들을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부교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고용관계론 수업 1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의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노동 문제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노동 문제가 상당히 시기마다 여러 가지 조건 변화에서 쟁점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최근에 들어서 쟁점화되고 있는 세계화 정부와 디지털화에 따른 어떤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이 파일을 얼마만큼 주어진 파일 하에서 어느 것들을 노사가 많이 가져가느냐의 어떤 뭐랄까요 분배 싸움, 분배 투쟁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리고 설득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노사가 공동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해결 방안 이런 부분들도 문제의식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문제의식의 기초에서 노사관계, 고용관계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이해관계자라고 하죠. 노동의 어떤 대표 조직으로서 이야기하는 노동조합 그리고 개별 경영자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용자 단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개별 경영자나 사용자 그리고 정부 노사정으로 대변하는 이 3주체의 어떤 이해관계나 그 역할 사회적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있을 수는 없고요. 하기는 좀 힘들고요. 먼저 각 정년연장이나 통상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되어 있는 그 외에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죠. 노사정의 그 입장과 이해관계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의 차이의 어떤 부분이 그냥 현상적이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이해추구일 수도 있지만 그 배경,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노사정의 어떤 전략이나 아니면 어떤 계층적 이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러한 정책에 대한 각 이슈에 대한 노사정의 어떤 입장과 이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노사관계 자체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기업이든 산업이든 그리고 국가든 실질적인 어떤 경쟁 시스템이나 아니면 국가의 발전, 사회 발전 과정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의 심화에 따른 어떤 큰 역사적 태보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이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관계 배경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노동문제 발생한 것은 결국 산업화로 인해서 생긴 어떤 노동 문제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산업화 이전 같은 경우 농경사회에서는 농업 문제라고 한다면 산업화 이후 수공업 부분에서 거대 공장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노동의 집단화가 생기게 되고 대량 생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 과정에서 착취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동 규율의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상당히 많은 노동과 자본의 이해 갈등들이 충돌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실제로 노동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그 산업화 과정 속에서 어떤 노동 문제와 최근에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 이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봉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사회 현상이나 아니면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한 그런
내용들은 또 다른 어떤 노동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주목되거나 가장 이제 특징적인, 최근에 들어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경제의 어떤 서비스화라든지 아니면 그 정부화로 대별되는 어떤 경제 디지털화로 인해서 노동 문제가 상당히 좀 고용 관계, 흔히 말하는 어떤 임노동 관계를 떠나는 임노동 관계에 좀 벗어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제들은 여전히 탈산업사회냐 산업사회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노동 문제는 이 이행 과정, 과도기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노동과 자본의 어떤 이해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마찬가지로 최근의 어떤 상황은 세계화, 정부화로 대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은 그 전에 일반적으로 제조업 위주, 그리고 대공장에서 대량 생산의 어떤 생산 시스템으로 나타났던 어떤 노사관계나 고용관계 문제와는 좀 다른 그런 양상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서 흔히 잘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결국 구조조정의 상시와 그 다음에 고용관계 자체가 흐려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유연화, 고용 불안정성의 강화, 이런 것들이 새로운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용관계 개념은 어떻게 좀 간단하죠. 개별적인 고용관계와 이제 집단적 고용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개별적 고용관계는 그냥 개인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 개인과 사용자 개인, 개별의 어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로계약 부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집단적 고용관계 좀 다른 양상이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개별적 고용관계에서 어떤 개별 노동자나 사용자에 대해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결국 역사적으로 발전한 어떤 조직 형태가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러한 어떤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다면 노동조합일 거고요. 노동조합이 없다고 하면 개별 노동자들 대표하는 어떤 노동자 대표, 그리고 사용자 개인이거나 사용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용자 연합, 사용자 단체, 아니 어떤 그런 집단적 계약관계,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것들이 집단적 고용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관계에 대한 용어는 참 여러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ndustrial Relations 자체에 대한 개념은 사실 초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어떤 사회학이나 이런 쪽 학계 쪽에서는 주로 산업관계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쪽의 해석도 아마 영어에 대한 어떤 원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충실하다 보니까 산업관계를 많이 해석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으로는 주로 영문으로 되어 있는 Industrial Relations가 주로 한국에서는 주로 노사관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사관계에 대한 해석이 가지고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한 또 약간의 한계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용 이슈나 노동 시장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고용 형태들도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고용 형태 생기면서, 지금은 Employment Relations라는 개념으로 고용관계론, 고용관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새로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주교재 고용관계론이라는 이 제목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저는 조금 썩 내키진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노사관계론이라는 이 우리 수업에 강의 제목과 같은 노사관계론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이 교재에 충실하다 보니까 우리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는 고용관계론으로 그냥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론에 대한 관점은 고용관계와는 좀 다른, 그리고 조금 노자 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해와 이해관계나 원칙의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관계에 대한 공부,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면, 결국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어떤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양 당사자 간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고용관계 목적 또한 양쪽 당사자, 이해 당사자로 대표되는 노동과 자본의 가장 중요한 이해를 충실히 실현시키는 것들이 그 고용관계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첫 번째 이제 자본 아니면 사용자의 이해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효율성이겠죠. 그래서 그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관계는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 아니면 공정성이라고 이야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노동조건이나 노동시장의 어떤 규율 시스템에서 실현시키는 이런 것들이 고용관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뭐 이후에 우리가 고용관계나 노사관계에 대한 다양한 어떤 영역과 주제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각 국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각 섹터별 차이 그리고 다른 조건과 어떤 행위 주체들의 어떤 전략적 지향, 전략의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뭐냐면 고용관계도 좀 다른 특성들을 가진 양면적인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개념은 그런 거죠. 협력적 노사관계냐, 대립적 노사관계냐 이런 거죠. 그럼 뭐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어떤 노사관계가 경제적 이해에 충실하냐 아니면 사회적 이해에 충실하냐에 따라서 조금 경제적 관계를 우선시하거나 하는 어떤 노사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주로 이제 실리주의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부분이겠죠. 그와 달리 이제 사회적 역할이나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노동 쪽은 뭐 사회운동용 노동조합주의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서도 노사관계를 분류하는 특성화시키는 어떤 분류법 중에 경제적 이해 아니면 사회적 이해에 대한 좀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는 항상 뭐 균형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균형인 상태가 많습니다. 즉 노사관계에서 불균형인 경우 많죠. 그래서 이런 불균형 상태를 설명하는 게 일방적으로 한쪽에 종속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로 종속관계 그리고 대등하면서 조금은 균형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노사관계의 특성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특성화시켜서 구분할 때 주요하게 좀 판단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고용관계 당사자는 잘 아시다시피 이런 노사로 이해할 수 있고요. 거기서 조정자 역할이나 아니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발전 과정, 교재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발전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시대적 상황과 어떤 주체적 지향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집단적이고 행동주의에 가까웠던 부분이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그 자본주의의 고도의 어떤 산업화 과정에서 그런 저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정치화되고 노동입법과 공공유책으로 정도 제도화되면서 유럽의 국가는 뭐 진보정당 그리고 노동 친화적인 어떤 정당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상 그러한 어떤 급진적이고 저항적인 어떤 노동조합보다는 사회적 책임이나 아니면 사회운동적 어떤 노동조합주의가 발전하는 그리고 3인주의라는 어떤 진보정치와 결합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부분은 저는 소유자의 개념에서 자본 소유자에서 경영의 주체가 전문 경영으로 바뀌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즉 경영제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유 경영의 분리를 통해서 결국 노사관계의 주요한 이해관계자가 소유자가 아니라 전문 경영이 되면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열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개념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단초는 결국 자본 측에서의 어떤 소유 경영의 분리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역할이 역시 정부의 역할이죠. 이게 좀 뭐 노동운동의 발전이나 노사관계의 어떤 제도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정부입니다. 뭐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뭐 딴 나라에서 사례를 찾을 이유가 없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80년대 이전, 80년대 초반까지 거의 불온시 되던 어떤 노동운동이 합법화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정부, 즉 민주정부, 진보정부의 어떤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했냐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후에 여전히 이제 정부와 조합 아니면 노동운동가의 어떤 관계가 긴장관계, 갈등관계 존재하지만 그런 부분이 정부의 어떤 지향이나 정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노사정 관계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관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죠. 이러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측면이나 특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노사관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고용관계는 결국 주체와 조건의 어떤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든노바국 코칸의 책에서 나온 내용도 좀 요약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 실질적인 또 주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외부 환경으로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크게 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노동시장, 그리고 이제 노동이나 자본의 어떤 가치와 전략 특성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품 시장의 조건이라든지 기술 역량 조건, 그리고 정부의 정책으로 대표되는 공공정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상당히 노동조합의 지향이나 기업 전략도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노사관계의 어떤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 따라서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사관계는 큰 한 3가지 영역에서 제도화의 틀을 가지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작업장, 사업장, 기업 수준으로 대별되죠. 물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또 기업 수준의 위에인 산업 수준, 그리고 국가 수준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업 내의 부분을 보면 작업장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뭐 부서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현장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업장 수준이라는 것은 기업의 법인적 성격이 아닌 실제 일하는 어떤 공간적 의미. 그래서 사업장 수준에서는 단체 교섭과 인적 자원 관리가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 수준은 전략적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메인과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주로 부딪히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기업 내로 본다면 이러한 노사관계의 어떤 층위별로 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국 사용자나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자 사회전체의 어떤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가치관과 신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사관계 시스템을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는 주로 봤던 기업 내에서의 어떤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앞에서 봤듯이 현장, 사업장, 기업 수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종이라든지 산업, 지역 수준이 있고 국가 수준 그리고 국제 수준으로 나누어서 노사관계의 당사자들이 누구이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의 내용들을 표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제일 관심 있는 건 사업장 수준이겠지만 조금 이후에 한국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시는 산업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전히 노사관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사는 노조와 사용자 단체이죠.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로 이러한 노동 측의 대변은 노동조합이 하고 있을 거예요. 사용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용자 단체, 경총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용자 단체적 성격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별 사용자들의 어떤 영향이 워낙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요. 정부 또한 산업 수준에서의 어떤 각 부처별 대응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법률적 규제 이런 부분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산업, 직종, 이 지역 수준의 어떤 거버던스가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기업 수준의 노사
관계 시스템의 어떤 체계라든지 아니면 작동 원리 그리고 그 영향력은 상당히 큰 반면 산업과 직업 수준과 지역 수준은 상당히 미약하고 국가 수준은 상당히 많은 쟁점들을 가지고 부딪히고 있지만 제도화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법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은 세계화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규율과 조율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이러한 조율 과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제는 여전히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관계 연구 부분은 교과서 내용들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학문적 어떤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시라고 하면 기업 수준, 사업장 수준의 이야기라는 거고요. 거시적 수준은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동시에 고용관계로는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간 비교 연구의 중요성은 이제 벤치마킹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고용관계론은 상당히 다른 학문들의 여러 가지 경제학, 사회학, 경영학, 법학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학제들을 묶어서 파악을 해야 되는 학제적 성격이 되게 강한 학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관계 인지 학문이 바로 이제 학제강 습격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의 HRM이라든지 경제학의 노동경제학 그리고 사회학의 산업사회학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고요. 이제 좀 특정 분야에서는 산업심리학이라든지 또 노동법, 법학 쪽에서 노동법의 규정력이 상당히 크죠. 특히 이제 노사관계나 노동 문제의 어떤 쟁점이 되게 복합적이고 좀 세분화되면서 노동법제, 법제적인 어떤 그 규제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용관계와 관련된 노사관계 관련 학회들은 지금 그림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국외 이제 국제적 학회들에 대한 마크들을 보고 계신 건데요.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저널이 나와 있네요. 저널 첫 번째 페이지들 쭉 스캔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관심이 있는 주제가 있을 때 한번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럴 시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이제 우리 연대에 있는 우리 경제대학원에서는 한 과목이면 지금 노동 관련 전문 대학원으로서는 다른 대학도 존재하긴 하지만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가장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최고위 과정 이런 게 존재하겠죠. 그리고 딴 나라에 이제 특히 미국 쪽에 나오는 코넬이라든지 위스콘신에 그런 대학에서의 어떤 노사관계 대학원에 대한 표식이네요.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간단한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후에 이제 그 과제하고 연동되는 건데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이제 그 케이스 스타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LG전자 노조의 사회적 책임선언인데 USR 이 부분의 내용 다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좀 과제를 책에는 4가지로 되어 있는데 1, 2로 나눠서 지금 한번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과 고용충격 최근의 이슈죠. 그래서 케이스 스타디로 2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도 교재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 퀘스천 1, 2 부분 그래서 앞에 케이스 스타디까지 포함해서 4가지 퀘스천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하시기엔 다들 초반부터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 과제 여기에 대한 어떤 한 A4 두 페이지 이내에 짧은 간략한 어떤 메모성 보고서 정도를 좀 써주시면 이걸 가지고 출석 체크와 동시에 과제 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번 수업에 대한 어떤 수업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다음 주 강의 두 번째 2장 내용도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 2장이 한국의 고용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역사적 내용들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좀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한 상태에서 저희 강의를 들어주시면 훨씬 과제를 수행하거나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온라인이긴 하지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